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까먹기 전에 인사를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19일 월요일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녹화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15일 날 지금 했는데 오늘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17일 토요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 마감인 대학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원서 접수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요 방송은 완전히 마감이 된 상태에서 다시 녹화를 할 거고 오늘은 또 지금 발표된 거에 2023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쇼킹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거. 지금 야, 이거 이제 드디어 문과 이과의 비율이 5대5가 되네요. 야, 5대5가 돼 버려요. 지금 전체 수능 접수 인원을 좀 본다면 작년 대비 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는 전체 약 한 이게 줄은 거죠? 전체 네, 한 1,000명 정도? 네, 근데 2,000명 가량 줄.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졸업생들 그쪽 N수생이 늘어났다는 거죠. 거의 7,469명 정도 N수생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는 재학생들한테 수능 가면 힘들어진다는 거야. 약간 비율을 보면은 그 재학생 이제 현역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죠. 재학생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N수생인 그렇죠. 거죠. 야. 자,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오늘 핫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보면은 이제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 미적분 기하 뭐 쉽게 우리가 문과 이과라고 얘기하고 아무 통합이라고 하지만 문과 이과라고 얘기할게요. 작년만 해더라도요 문과 이과가 거칠게 6대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대4 정도 보는데 드디어 올해 23학년도는 5대5가 됐습니다. 이과 경쟁률이 그러면은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과든 이과든 대학의 모집 정원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문과 쪽에 쏠렸던 인원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쏠렸던 인원이 이제 이만큼이 이과로 온 거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수를 하면서 문과였다가도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바꾸는, 맞습니다. 즉 수학을 미적분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5대5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혜림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과는 당연하게 인원이 는 거잖아요. 작년보다는 이과생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과는요.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문과 학생 여러분들 이번 수시에서 승부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방송을 저희가 19일날 올라가는 거라 이게 좀 애매해요. 19일날 저희가 방송이 올라가는 거라 아니면 이걸 특별 방송으로 낼 수도 없고 왜냐하면 17일날 원서가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원서를 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는. 근데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문과 이과가 5대5가 됐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건데 사실 이걸 조금 더 좀 일찍 저희가 방송했으면 뭐 당연한 이런 얘기예요. 문과 학생들 어쨌든 간에 큰 욕심 내지 말고 소신껏 지원해서 최대한 이 수시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럼 뭐 변함은 없잖아요. 역시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엔 유리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그건 기정사실인 거고 이거 뭐 아직까지 바뀔 생각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수능 성적이라든지 표점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시가 탈락되고 정시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과생들,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는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그런 신어조가 생겼잖아요.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하는 그런 상황이 좀 구조가 생길 나올 수가 수밖에 있죠. 없다는 네. 거죠. 그런데 자, 수시는요. 어차피 교과, 종합, 논술 3개예요. 그러면 어차피 교과는 내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각 계열별로 네. 뭐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지원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을 살짝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또 이렇게 또 경제 경영적으로 넘보지 않을까. 종합 근데 이제 전형에서 그러면 진짜 종합의 취지가 전공적합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퇴색되죠. 공대를 열심히 준비한 아이인데 누가 봐도 생기부에 공대 기계 전기 전자 컴공 이쪽인데 뜬금없이 종합을 경제 경영을 넣는다? 이건 또 전공적합에 안 맞는 구조고. 그 다음에 논술은 어차피 분야가 틀리잖아요. 인문 논술하고 자연계 논술. 그죠. 그렇다고 이과 애들이 또 침공하기 위해서 또 원고지 논술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또 실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수시는 원래대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과대로. 그렇죠. 네. 기존의 이제 전공들이라든지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않고. 선에서.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 침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을 거나 줄거나 낮거나.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정시는 뭐 내 마음대로잖아요. 네, 맞아요. 정시는 너무 지금 이과에 유리한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기 때문에. 이과생들이 문과로 지원하는 건 아무 제재를 안 받아요. 사탐, 그렇습니다. 과탐, 뭐 자율, 뭐 네. 수학, 뭐 당연히 근데 문과 학생들이 주요 대학으로 지원하려면 이과 쪽으로 반대로 하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라 또는 네. 과탐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 수학의 확률 통계 1등급하고 그다음에 미적분 1등급하고 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불리한 또 역할. 따라서 이 문과 학생들은 최대한 수시에 물론 이제 원서 6개 이제 곧 마감되고 다 전략을 잘 짜셨겠지만 쓰셔야 된다라는 게 올 입시 어떤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혜림쌤 문과 학생들 또 많이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고3은 아니지만 작년까지는 네, 작년에는 고3을 하셨고 그죠? 앞으로 이제 걔네들 계속 또 학년이 올라갈 텐데. 실제로도 이과 학생들은 정시에서 정말 성공을 많이 했고요. 문과 학생들은 대체로 수시에서 그렇죠. 네, 기존 상향 지원했던 학생들도 막 잘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살짝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봤는데 진짜 제가 이 특별 방송 나갈 건데 저희가 예전에 뭐 이 방송 또 다시 할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박재훈 선생님하고 자연계 논술하면서 연대 중대 요번에 진짜 빵꾸 난다.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빵꾸 믿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논술에서 빵꾸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무언 일이 터진다. 그런데 연세대가 터졌어요. 지금 자연계 논술에서 제가 볼 땐 역대급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세대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내가 따로 방송을 할 건데 특별 방송 할 건데 아니 이과에 논술 경쟁률에 17대 1이 있어요. 거의 뭐 자릿수가 바뀌었죠 경쟁률에. 아니 그 말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19대 1도 내가 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종합 전형도 아니고 교과 전형도 아니고 이건 종합 논술이. 특징 다른 교과 전형 종합 전형보다도 진짜 이거 문과 연세대 저기보다도 낮은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 이거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저 연세대가 자연계 논술이 2007학년도부터인가 서울대를 시작해서 2008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연세대가 이렇게 자연계 논술 경쟁률이 낮은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7대 1이라는 건 보지도 못했어요. 거의 이 처음 시작했던 순간부터 가장 아니 생각해보세요. 연세대뿐만 아니고요, 햄쌤. 네. 다른 대학 그냥 논술 치는 대학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쟁률. 경쟁률이잖아. 근데 이게 연세대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왜? 연세대 이과는 과학논술을 내야 되거든. 또 하나 중앙대도 이제 중앙대는 아직 원서 마감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야 이거 중앙대까지 저기 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논술 보는 대학에서 10개 대학 중에 과학 논술 들어간 게 10개라면 사실 과학 논술 준비를 해요. 그런데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없어요. 이제 연대하고 중앙대 몇 개 없으니까 얘네 때문에 과학 논술 준비하는 건 좀 힘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과 논술 쪽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예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정말 잘 준비를 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기회를 않으셔야. 과학논술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논술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연세 논술 역대급 요 책은 보면은 거의 교과 중심 위주로 문제들 나와서 수학을 보통 수능 수학에 1, 2등급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과학논술이거든요. 과학논술은 조금 글이 많아요. 과학논술은요. 자료 해석이라는 뭐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잘 서술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관건이 되겠을 것 같아요. 정말 성공. 요 방송은 요 방송은 연세대 중앙대 자연계 논술 요번에 요 방송은 다시 또 박재훈 선생님하고 다시 근데 문과는 엄청 높더라고요. 아 그렇죠. 문과는 경쟁률이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 돼.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과 쪽은 의학 계열도 있고, 근데 역시 이과 연세대는요, 의대나 치대 이런 데는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 계열하고 공학 계열하고 그다음에 IT 쪽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경쟁률 이런 경쟁이 나와도 되는 거야? 정도로 좀 심각한 경쟁이 났고, 아무튼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접수 인원이거든. 근데 아마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접수 인원보다 또 좀 줄어요.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큰 맥락은 문과와 이과가 5대5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과에 그러니까 그럼 다음 계속해서 이제 후배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수학의 선택형에서 이런 구조라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계성도 수트가 거의 미적 1이고 또 미적분 캐니까 이 문과 학생들이 조금 수학을 좀 신경 쓴다면 미적을 굳이 선택을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면 녹화 끝나면은 저희 과탐 방송인데 생지선에 지구과학이 역대급으로 인원이 지금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긴지 아세요? 문과 학생들이 과탐을 하나 보려고 수능에서 그게 지구과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과탐 방송 요 다음 지금 선생님들 대기하고 계시는데 방송 끝나면은 지날 텐데 자. 어쨌든 이제 이 방송이 월요일에 올라가면 혜림쌤 주사위는 다 던져진 거잖아요. 던져진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혜림쌤이 우리 문과 학생들한테 좀 자꾸 지금 문과 학생들이 위축되는 어떤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아니다. 그래도 수시에서는 문과 학생이 유리하다. 그래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능 접수는 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제 수시 원서를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원서 접수에 있어서는 좀 이제 지금 앞으로 남은 것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었을 때 또 안 될 것도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고
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1학년, 2학년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될 거다라는 희망과 함께 남은 뭐 논술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수시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최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수능 접수 현황이 좀 유의미한 것들이 정말 예측이 가능했던 예. 것들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화작에서 엄매로 많이 넘어오셨고 또 이제 뭐 확통해서 미적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선택하신 소신에서 내가 어떤 점수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최고의 점수를 원하느냐도 있기 때문에 수시의 절반은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수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남은 이제 한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하셔서 절대로 최저에서 미끄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수능 최저 못 맞아요. 맞춰서 떨어지는 게 더 많을 수 맞아요. 있어요. 수능 최저 맞춰도 네. 합격률이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 지금 이 시점에 학생들이 그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아이들이요 약간 들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맞아. 이 시점에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막 중심을 못 잡고 내가 지금 원서를 써놓은 근데 벌써 원서를 썼는데 다음 이제 1차 발표 1단계 발표 그거 언제지 그거에 신경 쓰는데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말고 최대한 제가 지금부터 정말 물고 늘어져서 이거 하는 내가 1등급을 내가 이거 하나는 1등급 만들어내겠다. 공감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거 하나 솔직히 이과생들은 과탐 얘기 오늘 안 할게요. 내가 좀 이따가 다 해야 되니까 과탐 이과생들은 과탐 문과생들 같은 경우도 체제를 맞추려면 솔직히 사탐이 안 나오는 거는 솔직히 게으른 거예요. 정말 인강 보면서 문제 풀면서 하면은 정말 사탐도 지금 1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과목이라도 하나는 내가 올 수능에 꼭 1등급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다. 그런 생각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건 들어주세요. 그래서 수능 체제를 맞추세요. 이 말씀 드리니까 또 한 가지 더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1학기 때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9월 이후에 학생들이 좀 텐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1학기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2달을 보내시면은 저는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 100% 1학기 때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약간 좀 해이해져 있거든요. 이때를 노리세요, 여러분. 오히려 반수생이 9월 네. 모의고사에서 좀 떨어지고요. 재학생들이 9월에서 이제 반전에서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수능 보는 날까지 그냥 집중하세요. 네. 그냥 언서 쓰는 때 막 기분 들뜬 거보다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자. 한 개라도 내가 1등급은 내가 만친다. 그러니까 그 1등급이 정말 수능 체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1등급 한 개라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고 요 방송이 나간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시 경쟁률에 대한 학교별로 대한 경쟁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들 이건 좋은 소식 같아요. 수능 접수 인원이 5대5. 워낙에 지금 문과생들 막 그 위축되어 있고 이과생들 문과 친구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수시는 문과생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체제를 맞추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